4월 내돈내산 새로 들여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4월에 도착한 책 택배를 언박싱하는 날입니다. 좋아하는 결의 신간도서들이 많이 나와서 행복한 한 달이었어요. 알라딘에서 2번에 걸쳐 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박스로 나뉘어서 배송됐네요. 소유가 철저히 검수한 박스를 열어볼게요. 먼저 소개할 분야는 한국 작가의 에세이 책들입니다. 이효진 프레스에서 나온 우리는 밤마다 이야기가 되겠지를 샀어요. 살짝 까슬까슬한 질감이 느껴지는 표지예요. 책방 이유북스에서 매일 짧은 글을 쓰는 온라인 모임을 진행했는데 그 모임을 진행하는 5명의 멘토가 자정마다 올린 글을 묶은 책이라고 합니다. 5명의 멘토는 구달, 이내, 하연, 홍승은, 황유미 작가인데요. 익숙한 이름도 낯선 이름도 있어요. 책이 작고 실려있는 글도 길지 않아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온라인 모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듯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구입했어요. 다음 소개할 책은 신유진 작가의 몽카페입니다. 왠지 영화 아멜리에가 떠오르는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표지가 눈에 쏙 들어오네요. 신유진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아니 에르노 작품의 옴기니로 알게 되었어요. 에세이 시리즈를 챙겨보고 있는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 에세이 책인데 게다가 카페 이야기라고 하니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질렀어요. 어떤 작품을 다른 언어로 그러나 여전히 매력적인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원작가의 언어와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니 에르노의 세계에 빠질 수 있었던 번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유진 작가님의 책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시간의 흐름에서 나온 말들의 흐름 에세이 시리즈의 신작 술과 농담입니다. 시리즈의 이전작들과 달리 6명의 작가가 함께 집필했어요. 편혜영, 조혜진, 김나영, 한유주, 이주란, 이장욱 이렇게 6분이요. 몇몇 작가님의 산문을 읽어보고 싶기도 했고 말들의 흐름 시리즈에 대한 신뢰도 있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출판사의 책 소개에 따르면 마치 술을 두고 한자리에 마주하지 않았으면서 한자리에 마주한 사람들처럼 동시성을 두고 농담은 발생한다. 6종류의 술이 있고 술의 주변에는 더 취한 자가 있고 덜 취한 자가 머무른다. 그들의 농담은 당신을 조롱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농담에 젖어들게 한다. 라고 하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의 6조각을 맛보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다음은 김신혜 작가의 가벼운 책임입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아이보리 색상의 표지와 더 가벼워지기를 이라는 저자의 사인 문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김신혜 작가는 작년 아무튼 여름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책임감보다는 오늘 하루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챙기는 책임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가볍게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목차를 보면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하게 된 푸콩이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저 또한 작년에 소유를 입양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터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연 작가의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을 샀어요. 파랑 바탕에 연필로 휙휙 그은 듯한 표지와 제목을 보고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그림 그리기에 관한 책이에요. 이연 작가는 사실 53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림 유튜버이신데요. 사실 저는 유튜브보다 신간 소식으로 먼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미술숙제를 제외하고는 그림에 손도 대지 않았고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부터 스스로 미술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무 생각 없이 펜드로잉에 도전해보고 독서노트에도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재미를 알게 되었죠.
신간도서 리스트를 살펴보다가 그림을 그리는 노하우가 아니라 그림 그리기 자체에 대한 진득한 생각이 담긴 글을 읽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림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정혜진 작가의 편협하게 읽고 치열하게 쓴다를 샀어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 쓴다,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 다음으로 나온 정혜진의 글쓰기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에요. 목차를 살펴보면 다양한 책들을 바탕으로 한 글이 실려 있어요. 평소 예상 가능한 내용이나 편안한 말, 기존의 언어나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책보다 전압이 높은 책, 나를 소생시키는 책을 선호한다고 하니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저는 책 소개에서 이 부분에 반해서 구입했어요. 그에게 편협한 책 읽기는 독창적 글쓰기의 원천이기도 하다. 같은 책이어도 어떤 동기와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글쓰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편협한 책 읽기는 편협하지 않다. 편협하게 읽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와 만나고 나의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다음은 새로 지른 외국 작가의 에세이 책을 소개할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샛노란 책은 데버라 리비의 살림비용입니다. 드디어 데버라 리비의 새 책이 나왔어요. 책장 투어 최애 작가 편에서 데버라 리비의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책이 참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출간된 데버라 리비의 책이 딱 한 권뿐이라서 정말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두 번째 작품이 나왔습니다. 살림비용은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책이 작가의 유년기 성장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당신 작가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책은 50대에 들어선 저자가 이혼한 시점을 배경으로 살림을 책임지게 된 여성이 치르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데버라 리비는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의 깊은 곳에 가라앉은 감정과 이야기까지 끌어내요.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요. 데버라 리비의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을 꼽자면 다른 작가가 이 책을 읽고 남긴 후기가 책의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단순한 리뷰나 추천글이 아니고 작가의 내면에 담긴 씨앗에서 출발한 하나의 완성된 에세이에 가까워요. 알고 싶지 않은 것들 뒤에 실린 박민정 작가의 후기는 데버라 리비의 책만큼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책에 실린 백수린 작가의 후기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입니다. 프랑스가 사랑하는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인 작가의 산문 9편이 묶여 있어요.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시까지 담겨 있어서 얇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글들이 실려 있을 거라 기대돼요. 다음은 셰릴 스트레이드의 와일드를 샀습니다. 중고 서적을 구입해서 살짝 구겨진 곳이 있어요.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552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저자 셰릴 스트레이드가 혼자서 4,000km가 넘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걷는 이야기예요. 26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학대,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이혼까지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끝없이 이어진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찾아가는지 그 경이로운 경험을 담았다고 합니다. 사실 영화로 나온 와일드를 오래전에 보았는데 얼마 전 읽은 책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마주 앉아에서 인용된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주문했어요. 다음은 새로 들여온 시집들입니다. 민구 작가의 당신이 오려면 여름이 필요해 예요. 표지의 푸른 사과 그리고 제목 덕분에 계절에 참 어울리는 시집이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표지 뒷면에 실린 글이나 시인의 말 모두 간결합니다. 박연준 시인의 추천사를 빌려오면 킥킥 웃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슬퍼질 수 있다. 한적한 외로움은 이 시집이 입은 옷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승리 작가의 무표정을 샀어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R 시리즈라고 이름 붙여 과거에 출간했지만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시집을 복간하고 있어요. R 시리즈로 나오는 시집들을 보면서 궁금한 책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도 무표정이라는 제목과 문단과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된 책이라는 소개 덕분에 구입했어요. 출판사의 소개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프지만 간절하고 쓸쓸하지만 다정한 시어들로 쓰여진 무표정은 너라는 인칭대명사로 지칭되는 누군가를 향한 발화로 가득하다. 그런데 시인의 표정이 무인 이유는 그 어떤 언어로도 좁힐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너와의 거리감 탓이다. 닿을 듯 좀처럼 닿지 않는 환영적 대상을 끊임없이 호명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은 백은선 작가의 도움받는 기분입니다. 얼마 전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라는 산문집을 냈는데 곧이어 새 시집이 나왔어요.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연달아 나오니 신이 나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산문집도 시집도 솔직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황은찬 시인의 추천사를 빌려오면 백은선은 내가 아는 가운데 가장 목소리에 가까운 시를 쓰는 시인이다. 너무 육성에 가깝게 느껴져서 그 정교한 만듦새가 가려질 정도라고 해야 할까? 날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세공품이고 선명한 목소리면서 동시에 강렬한 이미지가 된다. 그러므로 백은선의 시를 읽는 일은 일종의 증인되기라 할 수 있겠다. 라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꼭 살아서 나와 세계를 지키려 한다는 시인의 고백을 듣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집을 읽어보려고요. 다음은 4월에 새로 들여온 비문학 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전상진 작가의 세대게임이에요. 2018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최근 문학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그려진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론적인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나 논쟁들을 살펴보고 싶어서 검색하다가 장바구니에 담은 책입니다. 복잡한 세대 문제를 조금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음사에서 나온 비평 무크지 크리터입니다. 무크지는 매거진과 단행본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기 간행물을 부르는 말인데요. 크리터는 2019년부터 1년에 한 권씩 매년 초에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3권의 주제가 여성문학의 계보라고 해서 얼른 구입했습니다. 목차를 보면 역사적인 근원을 분석하는 글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소설과 시, 에세이 책에 대한 리뷰도 가득 실려 있어요. 최근 출판된 문학과 에세이 작품에 대한 분석적인 시각이 궁금한 분, 여성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지른 책은 한나 아렌트의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제목과 어울리는 우울한 군중을 그린 그림과 와일드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두께가 눈에 띕니다. 이 책은 한나 아렌트의 책을 읽고 싶은 욕망과 제목처럼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갔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만나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책의 초반에 실려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들에 대한 정기 모음이라고 해요. 목차도 간결하죠? 20세기에 활동했던 시인, 작가, 철학자, 성직자들의 전기를 쓰면서 특정 인물이 어두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다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어두운 시대는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었지만 아렌트의 말처럼 역사상 어두운 시대는 수없이 있어 왔으니까요. 그 시대를 통과한 인물들의 전례를 보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눈을 기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 오프라인 서점에서 지른 책들도 소개합니다. 메리 루프의 산문집 나의 사유재산입니다. 김소연 시인의 소개글을 빌리면 울었던 횟수를 하루하루 기록해야 했던 나날에 대해, 언젠가 다시 그걸 펼쳐볼 때 웃음이 나올 날에 대해 이해한다면 이 책이 반가울 거라고 하네요. 나의 듦과 슬픔, 문학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무경계의 문장들이 궁금해서 구입했어요.
다음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계절마다 단편 소설 3편을 묶어내는 소설 보다 시리즈의 신간도 구입했어요. 이 시리즈도 습관처럼 챙겨보고 있어요. 김예지 작가의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를 샀어요.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2020년 7월에 나온 이 책은 불안장애 극복기를 다루고 있어요. 언젠가 우울할 때 읽으면 좋은 우울한 책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총알을 모으는 기분으로 구입했어요. 다음은 2020년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매년 챙겨보는 책 중에 하나이고 사자마자 읽기 시작해서 이미 완독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서 다음에 따로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새로 들인 책은 조혜은 작가의 스노볼 드라이브입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미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의 최신작이에요. 궁금한 작품이었는데 지인 찬스로 선물을 받았어요. 와! 드디어 4월 책하울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에세이, 문학, 비문학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지른 20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큰 지름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4월의 독서 목표는 종이책 15권 읽기를 추가해야겠어요. 이번 달에는 어떤 책을 읽을 계획이신가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소개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